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덕분입니다. 코스피가 5천 선을 오르내리며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잠시 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엔캐리 청산 리스크를 자극할 언급을 내놓을지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조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언급들은 일본 국채 매도 의견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보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우에다 총재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상승하는 물가, 여기에 기록적인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어떤 진단을 내릴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기 인상 금리에 대해서 인상 시그널을 내놓을지 매파적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번 주 중에 일본 장기 그리고 초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리스크 확대, 특히 40년 초장기물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서 발행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저금리 엔화가 사실상 전 세계 투자 자금에 어떻게 보면 공급원 역할을 해왔었는데, 통상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이 엔화 강세 때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당장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서 이 다카이치 총리가 0%, 한시적 0% 소비재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재정 확대 정책과 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로 보합세인데 이 BOJ에서 매파적인 신호가 나오면 엔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어서 좀 주시해야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장이 끝나는 3시 반 정도의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이때까지 좀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중요한 변수들이 대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보면 시장 참여자들 95%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회 연속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로 내린 만큼 좀 더 경제 지표를 살펴본 뒤에 추가 금리 움직임을 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이 극한 대치가 어떻게 표출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준 위원 19명 중에 비둘기파가 5명, 중도파가 5명, 그리고 매파가 9명인데요. 지난 10월만 해도 중도파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면서 중도파 중에 매파로 좀 의견을 강렬히 보이는 이사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FOMC가 지난 12월에 비해서 반대표를 내는 게 좀 더 늘어날지, 지난번에 3표였죠. 이 이상으로 늘어날지. 그리고 또 올해 FOMC 구성이 변화가 많습니다. 파월 의장뿐 아니라 지역 연방 준비은행 총재도 4명이 바뀌는데 트럼프 측근이라든지 또는 트럼프의 정책, 행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인사들로 바뀔지가 관건이고요. 또 파월 의장 소환장에 이어서 최근에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도 열렸었죠. 이번 재판은 연준의 이 독립성과 역시 직결된 문제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날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벤 버냉키 전 의장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 연준과 또 행정부와의 이 균열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긴급회의도 다음 주 좀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건 크게 2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투자를 또 확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좀 유연하게 비율을 좀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이 자산 배분 비중 조정을 논의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국내 주식 투자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기계적인 매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코스피가 급격하게 3,000선을 돌파했었을 경우가 있었죠. 당시에도 이제 좀 미리 이전에 설정됐던 투자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거듭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올해 말까지 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5조 원가량의 추가 매수 여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금이 의결 위에도 자금 투입 시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시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않을 거다. 바로 이런 되는 점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에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코스피도 이제 연기 금발 네. 모멘텀이 새롭게 들어올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빅테크 실적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M7 중에 4개 기업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28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 29일에는 애플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또 ASML과 IBM의 실적도 28일에 예정되고 있어서 주시해야겠고요. 또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최근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때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M7의 주가가 최근 수년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들의 주가 향방이 미국 달러가 얼마나 강세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주도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높습니다. 예, 5,000피와 1,000스닥 뜨거운 열기 계속해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